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중반기, 집권 임기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이제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가 눈길을 끌더군요. 박재현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소개된 1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사하러 온 검사에게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볼셰비키의 지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박 논설위원의 글이 워낙 위트가 있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끝까지 쫙 읽게 만드는 건데, 이 박재현 논설위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이 볼셰비키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절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볼셰비키, 구소련, 공산당 흉내를 내는 걸까요? 따라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대중에게 먹혀들기 때문일까요? 조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볼셰비키의 지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재현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검사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물태우라는 별명과 달리 상당히 위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유가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조사하러 온 검사들한테 이런 농담을 건넸다는 것부터가 신기합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 여유가 있게 물은 건데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일종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조크 아닌 조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 물론 당신은 김영삼 정부를 향한 섭섭함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납니다. 자,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취임과 함께 세계의 봉투를 받는다. 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지침서죠. 첫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봉투를 받는데 첫 번째 봉투에 적힌 말은 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라. 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했던 거 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경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20대가 정치적 불만을 갖게 된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교육 문제다. 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전망이 흐린 것도 보수 정당인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이다.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볼셰비키의 첫 번째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라. 경제가 엉망인 것도 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봉투 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봉투에 적힌 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봉투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언론을 탓하고 원망해라. 언론을 탓하고 원망해라. 이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 비슷한 사실상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그때 언론 탓을 했습니다.
언론 개혁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조국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조국은 잘못이 없는데 언론들이 조국 일가의 문제점들을 비판 보도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언론을 뭐 기레기 뭐 어떻고 저떻고 정말 언론을 향한 모든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진영 사람들 눈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잘못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언론, 우리 억울한 이 정경심 교수, 조국의 자녀들을 왜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언론이 문제야. 언론 탓을 돌립니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요즘 갑자기 종편, MBN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TV조선, 채널A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에 종편 제어가 안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물론 뭐 언론 종편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 탓입니다.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볼셰비키 지침의 두 번째 봉투, 언론을 탓하고 원망해라. 비슷합니다. 최근 뭐 기억하시죠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요즘 언론을 비판합니다. 거짓말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CBS가 뭐 엄청난 무슨 뭐 벌금 배상금을 물었다고요? 그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은 언론 탓을 합니다. 언론 정말 희한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도 그렇습니다. KBS, JTBC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다가 사과도 하고 그랬죠. 거짓말했다가. 지금 친정부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이 기현상, 이게 바로 볼셰비키의 두 번째 봉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러시아 혁명 때 뼈를 같이 해서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거셀 때 언론은 정파적 목적에 따라 정오와 통제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조국 사태로 인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인가? 백재현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자, 언론 관련 대책이 법무부에서 이즘 발표된 것도 특이합니다. 언론 합니다. 피의 사실이 자꾸만 공표된다. 언론이 자꾸만 이상한 걸 쓴다. 언론이 오보를 내면 검찰청 출입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규칙이 갑자기 부각되는 것은 왜일까요? 볼셰비키 지침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볼셰비키의 세 번째 봉투 뭐가 들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 박재현 칼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정부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고 언론 탓도 안 되면 마지막 봉투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랭랑을 쳐라.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랭랑을 쳐라.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옅은 미소가 흘렀다. 이렇게 검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뭐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고 조국으로 인해서 정당성, 공정성도 이제 희미해지고 안 되니까 막 지릅니다. 조국 때문에 갑자기 자사고 특목고 2025년에 다 없애겠다 그러고 뭐 희한한 정책들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막 지릅니다. 지금은 막 지러도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르고 난 뒤 정말 볼셰비키의 지침대로 첫 번째 봉투, 두 번째 봉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봉투가 실현된다면 그들은 주랭랑을 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누가 주워 담아야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